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이제 곧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특히 부산 그리고 뭐 한반도겠죠. 전체적으로 태풍이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 특히나 더 조심해서 직장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래인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제가 오늘도 날씨는 좋지는 않지만 다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봤는데 가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에 화웨이 충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가히 충격적으로 폭락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5G도 당연히 폭락이 예상되죠. 미국의 제재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혜죠. 삼성전자가 2020년 올해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오늘자로 해서 2020년 드디어 스마트폰 작년에도 1위를 했지만 올해 너무 안 좋은 악재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지만 그 악재를 뚫고 올해 스마트폰 1위가 예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시장 조사 업체죠. 오늘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1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 분석으로는 향후 폼팩터 혁신으로 스마트폰 시장 향후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스마트폰의 1위가 왜 대단한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분기 때 화웨이가 반짝 1위를 했죠.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했습니다. 그거는 분기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충격이 다시 내년에 화웨이는 또 충격적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삼성전자가 지금 2억 6천만 대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스마트폰 세계 스마트폰 시장 21% 정도를 차지하면서 1위를 유지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애플이 애플은 그렇게 자기만의 플래그십 모델로서 거의 어떻게 보면 고사양이죠. 프리미엄급으로 내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미엄급 하면 애플이 좀 더 마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애플이 1억 9천만 대 9,200만 대 정도 15.3%로 2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화웨이는 이제 마지막이겠죠. 1억 9천만 대 정도로 올해 마감을 하겠지만 15.1%로 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2위에서 3위 정도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2019년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0.1% 소폭 상승을 하고 애플이 한 1.3%, 그리고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한 1.9% 소폭 이제 내리는데, 시장 조사 업체에서 따르면 미국 제재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비축한 칩셋이 있죠. 자기네들 이제 기린 990 5G 칩셋에 탑재하기 위해서 많이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두 이제 소진이 되면 2021년에는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4.3% 기존의 15%대에서 4.3%로 완전 폭락을 할 예상이 됩니다. 그 폭락을 하면 자연스럽게 애플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에 대체할 수 있는 샤오미, 오포, 비포 점유율 중국은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경우 점유율이 7에서 8%, 전체로 합쳐서 한 10% 안팎으로 소폭 다 상승을 할 겁니다. 대체를 하는 거죠. 화웨이를 대체하는 거죠. 하지만 그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경우는 자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애들은 중저가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점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나머지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에서 화웨이 플래그십 모델 전체를 아마 대체를 할 것 같아요. 플래그십 모델이라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이제 메이커들이죠. 자기네들 자사 제품의 최고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든 모델이죠.
거기에 따라서 뭐 기업 혹은 브랜드를 뭐 대표하는 제품이니만큼 해당 기업의 브랜드, 노하우, 기술이 완전히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뭐 애플 같은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을 뛰어넘는 초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위해서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품이 있죠. 요번에 이제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2죠. 이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략적인 협업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대단한 반향을 저는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스마트폰 한계를 뛰어넘는 디자인 혁신입니다. 이 폴드 자체가 예상보다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 시장 하면 D램부터 시작해서 AP죠. AP 칩,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스마트폰 출하량이 많고 매출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먹고 살지만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도 비중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2020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2억, 올해입니다. 12억 6천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11% 정도 떨어진 수치입니다. 당초 올해 시장 규모가 11억 9천만 대 예상을 했지만 작년보다 한 15.6% 정도 떨어지는 걸 예상을 했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인도 시장에서 예상보다 뭐 판매량은 그래도 썩 선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뭐 코로나로 인한 뭐 모바일 기기의 필요성이 분명히 뭐 증가하는 것도 있었고, 막 각국의 지원금도 물론 있었고, 뭐 통신사 제품 자기네들 가격도 코로나 때문에 가격을 좀 내려온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경제 회복이 되면 여러분, 물론 코로나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코로나 백신이나 이러한 향후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일단 2021년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5G나 폴더블 같은 뭐 신기술이 대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9% 성장이 분명히 예상은 되고, 2019년도에 어떻게 보면 14억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지만 분명히 회복을 할 겁니다. 2022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얼마 전 CNBC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이죠. 주로 뭐 주가, 주식 관련된 그런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방송인데, 삼성전자의 폴더폰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뭐 혁신적인 이러한 제품 때문에 거의 뭐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까지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어떻게 보면 그 요번에 그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작 대비 엄청나게 호평을 솔직히 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반 물량도 뭐 크게 늘었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우리 삼성전자로서는 호재죠. 그리고 이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같은 사전 예약 물량이 이동통신사별로 수천 대 수준까지 지금 늘어날 전망이라 하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제가 호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폼팩트 혁신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혁신이긴 혁신인 것 같아요. 거기 따르는 당연히 뭐 인도 시장에서도 중저가도 물론 삼성전자는 만듭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뭐 시장 점유율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UTG죠, 그 초방막 그 유리인데 그 기술 또한 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뭐 어느 정도 마진율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명히 보고 있고, OLED 역시도 독보적인 1위로서 뭐 2위가 자기네들에게 경쟁을 하는 거죠. 하지만 1위의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혁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 생각합니다. 역시나 제가 삼성전자 바라기로서 대단한 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좋은 소식들이 물론 파운드리 분야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IM 부분, 삼성전자 스마트폰 역시 1위를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경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실적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이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이 무의미하게 어느 정도 퇴색이 되어 버렸죠.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건 뭐 디램 가격 하향 때문에 어느 정도 상향 곡선을 긋지는 못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반기 때는 디램 가격 역시도 반등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고, 물론 하반기에는 삼성전자한테는 호실적이 호재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자로서 큰 희망을 가지고 계시면, 물론 거기에 따르는 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일단 호실적은 계속해서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역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낙담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외에 그 콘솔 게임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1억대 정도의 스마트폰 수출 효과가 있는 수준의 반도체가 게임기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수주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는 3분기, 4분기 분명히 전년 동월 대비 분기 대비 분명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태풍 때문에 제가 또 비상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태풍 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제 영상 자체가 물론 경제적 자유를 위한 부동산, 그리고 주식, 여러 가지 재테크는 많겠죠. 하지만 주식 위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건전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주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주식에 관련된 너무나 안 좋은 그러한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가 그 고정관념을 하나씩 저의 의견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재미는 없겠죠. 하지만 그 주식 관련된 그 고정관념을 빨리 없애야지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먼저 한 발 다가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주식과 관련된 망했다, 폭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고정관념을 함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론이나 언론이나 그리고 좋은 매체가 많죠. 유튜버나 거기 따라서 여러 그 주식과 관련된 좋은 그런 영상이 있거나 좋은 내용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한 분 한 분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적 자유는 한 발 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모두 안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